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군에서 회유하고 은폐하려고 계속 시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공군 내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인인권센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까? 네, 오늘은 공군에서 우리 민간에서 얘기한 경찰이 있어요. 군대도. 그걸 이제 헌병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명칭을 바꿔서 군사경찰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이 여군들의 숙소를 무단으로 침입해서 네. 불법 촬영들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군들의 신체를 이제 몰래 불법 촬영한 것들이 발각이 된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무단 침입했다가 발각이 돼서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그런 컴퓨터들을 뒤져봤는데 거기에 피해 여군들의 이름에 여러 가지 폴더가 있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런 불법 촬영물들이 그대로 이제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피가해자 분리 원칙은 군대 내 성폭력 가이드라인의 가장 기본인데 성폭력 가이드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여군 하사 사망 사건도 피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책임도 좀 공군참모총장이나 군수뇌부가 져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면은 일단은 피가해자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소장님,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군, 경찰, 헌병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었어요? 처리하지 않고 지금 최근에 분리라고 하면서 정문 초소에서 일하던 가해자를 후문으로만 이동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은 후문으로 못 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은 부대를 활보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선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2차 가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2015년에 군에서 종합적인 대책 이렇게 내놓고 성범죄 무관용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냥 2차 가해 그냥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이거 공범 역할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행하겠다 했지만 전혀 작동되지 않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가해자는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인사 조치를 통해서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출이 아니라 이거 감옥 가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피가해자 분리가 우선 원칙이니까 방출을 하면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이것이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서도 구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타 부대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피해자의 스트레스와 위협 상태를 해소시키는 게 1차적 목표인 거죠.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부터 하는데. 그래야지만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가해자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휘권자의 어떤 일벌백계 의지를 일사천리로 천명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군의 인하단결력이 전후회가 여전히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군대가 전쟁을 하면은 아군끼리 총질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베트남전에서 상관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는 상관들이 가혹행위나 구타나 이런 병영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불만을 품은 하급자들이 상관을 향해서 총을 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 군에 이적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태는. 아무튼 이런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게 이 소속 부대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문제는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가해자를 아직도 이제 구속 안 시킨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이거 소속 부대장이 책임져야 될 일 아닌가요? 저는 소속 부대장이 책임지는 걸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위까지. 네. 정홍주님께서. 왜냐하면 2014년도에 윤일병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당시 뭐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서 이 공분을 샀고 결국은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결국은 군이 사람을 죽인 건데 이것도 사실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 군입니다. 네.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죠. 그렇죠. 네. 정홍주님께서 매뉴얼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하네요. 얘기합니다. 1053. 매뉴얼은 있습니다. 매뉴얼은 네, 있어요? 예, 매뉴얼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지휘권자가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걸 점검하지 않은 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각군 총장들이 잘못한 거죠. 5526님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우리나라 군대는 기본도 안 되는 겁니까? 기본도 안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제발 기본을 지키세요 얘기합니다. 1053님은 군대는 언제쯤 바뀌는 걸까요? 전역한 지 20년 다 돼가는데 제가 군인을 다닐 때랑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네요 얘기합니다. 저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서 무마를 시도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혼인신고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우리 군 수뇌부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시해서 덮으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 통상적으로 지휘권자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휘권자는 이것이 범죄라고 판단됐을 때는 곧바로 군사경찰에 그 상황을 알리고 적극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 밑에서는 이제 무마하려고 이 상급자들이 대대장에 보고를 못하게 했어요. 예. 이거를 안 가족들이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대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대대장이 군사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됐지만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가해자의 동료들이 군사경찰에 가서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대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전출을 피해자가 희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전출을 갔는데 전출 간 곳은 그렇게 전출 가면 소문 다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굴러온 돌 내지는 굉장히 문제 일으키고 온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군이 스스로 좀 인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더 문제는요. 네. 코로나 방역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식을 했고요. 그러면 안 되죠. 회식 자리에 술자리를 불러내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어제 만났는데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건 우리 딸이 3년 동안 군대와 비슷한 군사고등학교를 다녀서 정말 열심히 항공 관련된 일을 했고 그래서 어렵게 군인이 됐는데 난 이렇게 밤마다 불러내서 술자리에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밤마다.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었네요. 사건이 일어나고도 막 술자리 부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고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개념이 없네요. 개념도 없고 하여튼 인간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는 우리 딸로 이제는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15사단에서 벌어진 그 상관에 의한 그 성추행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유사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8년이 지난 시점에 이게 재발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은 딸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지금 빈소도 차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현실에 시신이 있는 관 앞에 사진 하나 하고 꽃다발만 있어요. 예. 연일 가서 오세요. 아버님은 수술 때문에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네. 그래서 많은
군 시민들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7936님께서 군에서 이런 사건 생기면 진급할 때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을 덮으라고 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인사적 불이익이 있는데 이제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유죄를 받잖아요. 네. 일단 기소가 되면은 직위해제가 되고 네. 그리고 유죄를 받게 되면은 연금이 자기가 넣은 것만 찾아가요. 국가가 준 거는 박탈되는 겁니다. 아니 그건 당연하죠. 네. 이분은 지금 감옥 가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가해자가 기혼이면 가족이 똘똘 뭉쳐서 구명운동을 또 해요. 그러면 군인 가족들은 또 같이 사니까는 끈끈하잖아요. 탄원서를 막 써줍니다. 네. 근데 피해자는 그 미혼인 분들이 많거든요. 네. 비혼인 분들이 많으면 이분들은 자기 편이 없는 겁니다. 약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가해자와 사건을 덮으려 시도한 군 관련자들 이거 엄정 수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됩니다. 이 지휘 계통도 다 수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공군참모총장께서 작년에 취임하셨는데요. 취임 전에 지금 합참의장이신 원인철 그 대장이 공군참모총장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네. 공군에는 양성평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군 수뇌부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 취임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대요. 누가요? 지금 공군참모총장이요. 총장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냐 물어봤더니 네. 위원들이 얼굴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공군. 네, 왜냐하면요, 이게 취임 인사차 이런 위원들은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될 책임자이죠. 그리고 수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지휘조언을 저희한테 해달라라는 귀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소통 구조가 다 막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4397님께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에 알지 못하게 이렇게 조용히 조치해야 피해자가 현실 복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게 안 돼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에서 다 문을 두들겼는데 네? 내부의 시스템이 다 망가진 거예요. 예?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고 피가해자 분리되지 않고 수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는 쫓겨 도망가게 되고 네.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도 높고 하니까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건 군인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시스템을 바꾸자고 계속 저희가 주장하고 있지만 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자신 없으면 우리 민간은 저희 부설기구에도 군성폭력 상담소가 있듯이 외부에 맡겨야죠. 외부에 피해자들에게 언제라도 전화해라. 네. 그러면 비밀리에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언론에 알리는 것보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조용하게 저희가 처리한 사건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네. 예. 김종민님께서 밥도 엉망으로 주더니 얘기합니다. 장병 급식 문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식 시스템에 대한 그 점검을 통해서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식 시스템에 대한 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 없이는 계속 이 문제는 사진으로 국민들에게 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은 네. 기본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이 급식 체계는 학부모 단체와 교사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농협 이런 곳들이 이렇게 그 수급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군에 지금 네. 돈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을 점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군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네. 니네 어떻게 급식하고 있니?라고 했더니 이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줄 수 없어라고 비공개 답변이 와요. 아이고 참. 이게 문제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병 밥 먹이는 게 무슨 군사 기밀이라고 맨날 기밀 그 말은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사병들이 지금 그 작업 피로도 굉장히 높아요. 네. 새벽 4시에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아침 차려주고 정리하고
점심 준비하고 점심 차려주고 점심 정리하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 차려주고 다음날 아침 준비하면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알겠습니다.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는 끝이 없군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구제 방법이 없다는 시스템에 화가 치미네요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이 사건의 실체와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처참한 사건이었는데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